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특집 부동산 대전망 2부의 김호정입니다. 최근 지난 3년 동안 여러 가지 규제가 나왔지만 집값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집을 매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사기엔 너무 값이 오른 게 아닌가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특히 다주택자 분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 저희와 함께 그 고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화와 문자창 활짝 열어둡니다. 서울전화 02-6676-0321, 6676-0321로 주시면 되고요. 나는 문자가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 샵 8181로도 사연을 신청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투자라는 게 지금 사야 되는지 아니면 나중에 사야 되는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특히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면서 지금 사기에는 이미 너무 올라버린 게 아닌가, 아니면 지금 안 사면 또 1년 뒤에 후회하는 거 아닌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은 어디서 풀어야 되죠? 첫 번째는 네. 저희 한국경제 방송을 보시면 그렇죠. 되고요. 두 번째는 전문가들이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세미나 시간을 조금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주 금요일 2시에 하는데요. 이번 주는 공교롭게도 이제 설 명절이 있어서 이번 주는 좀 건너뛰고 다음 주에 더 많은 내용을 준비를 해서 세미나를 진행할 건데요. 아무래도 새해가 밝은 만큼 올해 어떤 지역이 핵심 지역으로 바뀌게 될지, 그런 지역들이 현재 저평가가 돼 있는 게 맞는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특히나 서울 이 시내에는 4,000개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중에서 입주한 지 15년 이상 된 단지들이 각 구마다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그런 것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또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의 주거시설은 어떻게 공략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투자를 꼭 하셔서 세미나 참석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첫 순서입니다. 4인 4색 상담 노트 지금 시작합니다. 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거주 목적에도 맞고 투자 목적에도 맞는지 여러 가지 고민 많으시죠? 저희와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4인 4색 상담 노트는요, 네 분의 전문가 의견과 함께 해주시는 대표님의 자세한 상담까지 들어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의 사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거주도 하고 투자도 되는 아파트를 찾고 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신동아 파밀리의 82제곱미터와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현대오차 82제곱미터를 봤는데요. 둘 중 어디를 사는 게 더 좋을까요? 라는 사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먼저 살펴보시죠. 이상수 대표, 조범식 대표, 황태현 대표는 신동아 파밀리의 매수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정창래 대표만이 자양 현대 오차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선택 이유까지 살펴볼까요? 이상수 대표입니다. 3.7 신분당선의 교통과 입지의 경쟁력이 매우 강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조범식 대표는 부동산 최고 입지 강남권 내 저평가 단지다.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해지면서 시세 상승 여력이 높은 단지다라는 분석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황태현 대표입니다. 신분당선, 위례, 신사선 등 신사역 일대 상업지구 확대로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전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정창래 대표는 자양동은 전체적으로 개발 호재 많은 지역으로 큰 폭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 차례로 살펴봤는데요. 먼저 상담 신청해 주신 분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사연을 보니까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의 의견이 다소 엇갈렸는데 우리 이동주 대표 의견 어떤지 바로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혹시 논현동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자양동에 있는 아파트를 비교를 특별히 그 자양 오차를 선택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요. 지인들하고 이렇게 상담하다 보니까, 지인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 이쪽에 있는데 어느 네. 쪽이 좋겠다고 저한테 고민이 생기는 거죠. 네네. 그래서, 네, 일단 저도 제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네. 자양 현대 오차도 좋기는 하지만 네, 저도 그러니까 논현동에 있는 신동아가 좀 더 좋아 보여요. 예, 왜 그런지 제가 지금부터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은요,
기본적으로 입지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입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입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 우리가 그걸 이제 이걸 합해서 입지 가치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 입지 가치는 다 달라요. 기본적으로 다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면 부동산에도 사실은 등급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 등급을 그럼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떻게 이 등급을 빨리 구분을 하지? 의외로 간단해요. 보편적으로 보면은 3.3 제곱미터당 가격이 있죠. 네네. 그러니까 평당 가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단가가 높다라는 거는 뭐예요? 현재 평단가가 다른 곳보다 높다라는 거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입지 지역인 가치가 그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 좋다는 소리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자, 자양동하고 논현동 두 곳의 입지적 가치가 누가 더 높아? 즉 3.3 제곱미터당 평당 단가가 누가 더 높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논현동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현대 오차랑 논현동에 있는 그 아파트 단지를 비교를 하는데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났다. 원래 전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강남이 훨씬 비싼 건데 내가 공교롭게도 내가 비교하는 게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났다라는 거는 입지 가치가 낮은 쪽에 평당가가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입지 가치가 이미 반영이 돼서 평당가가 높아야 됨에도 그 지역 평균 평당가보다 낮게 형성되는 게 더 높은 가치 상승을 이루겠어요? 당연히 네. 후자 쪽이 더 높은 가치 상승을 이룰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자, 자양동 현대도 좋아요. 한강변이고 네. 사실상 가격도 그렇게 높은 가격대가 아니고 아직은 접근할 만한 지역 내에서는 좀 저렴한 가격이고 또 실거주하기에도 나쁘지 않고 그런데 조금 부족한 게 뭐냐면 한강에 대한 가치는 사실상 이 단지가 이미 입주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네. 한강에 대한 어떤 조망 가치라든가 어떤 지역적인 가치가 반영된 상태에서의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입지 가치가 강남의 입지 가치처럼 좋아지려면 내 아파트 스스로가 좋아지든지 스스로 입지 가치를 좋게 만들든지 아니면 바로 주변 인근 지역 둘러싸고 예를 들면 어디서 생각하시면 되냐면 성수동에 보면 한강변에 전략정비구역이잖아요. 네. 네. 이렇게 그냥 큰 개발의 행위가 이루어지든지 이래야 되는데 현대오차가 그런 힘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논현동하고 비교를 하시려고 했으면은 현대오차가 아니라 이 동서울터미널의 강변역 쪽이나 광진중학교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쪽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변화가 예정돼 있는 곳 이렇게 비교하시기 좀 맞았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자양동도 좋기는 하지만 하필이면 비교 대상이 강남이었다. 그래서 강남이 더 좋을 수밖에 없고 자, 이 이제 신동아 파밀리를 딱 보자고요. 네. 사실 이 신동아 파밀리에도 자기 자신이 어떤 변화를 꾀해서 스스로의 입지 가치를 높인다라기보다는 지역적인 가치가 지금도 좋은데 지역적 입지가 지금도 좋은데 여기에 플러스 어떤 게 작용을 하냐면 어떤 호재? 개발 호재가 지역에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당장 지금 딱 눈에 보이는 거 여기 신분당선 이렇게 지금 신사역까지 연장공사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도 3호선 도보를 이용하고 7호선 도보를 이용하는데 하나의 신분당선이 더 들어오면서 이제 9호선까지도 짧은 거리 환승이 가능해지니까 세 개의 역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뀌고 또 강남이라는 희소가치, 강남의 아파트에 대한 희소가치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장장은 재건축은 안 되겠지만은 향후 리모델링 정도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단지와 입지적인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비교를 할 대상이 사실은 아니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내가 지금 현 시점, 현 상황에서 접근을 했을 때 단지 자체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은 결국 이 주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라도 최소한 비교 검토를 해봐야 되고 그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논현동에 있는 이 신동아를 더 우세하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도출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잘 참고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동주 대표도 신동아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5분의 전문가의 의견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신중한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 매수와 매도 결정하시기 전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법이 맞는 방법인지 전문가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창 활짝 열어둡니다. 026676-0321로 들어온 전화 한 통 바로 받아보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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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점이 네. 가장 궁금하세요? 우리가 식자재, 네. 여기 지금 현재 동아 아파트 살고 있거든요. 네. 차. 네. 할아버지. 여보세요. 네. 예, 현재 구로구 신도림동 2차 동아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예, 42평짜리 살고 있는데, 네. 예, 작년 2018년도에 네. 일산에 자이 2차 아파트를 갖다가 분양을 받았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게 지금 금년 11월 달에 입주 예정인데, 네. 예, 이걸 매도로 하게 되면은 언제까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또 매도를 그때까지 못하면은 저쪽에 이사를 바로 가야 되는지 그거 좀 묻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는데 일단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동아 2차에 거주를 오래 하셨는데 매도를 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시점이 좀 궁금하신 것 같고 예. 아까 일산의 시티 자이라고 하셨나요? SG 자이 아파트, 2차 자이 아파트. 자이 아파트를 지금 분양을 받아서 이곳을 들어가기 전에 동아 2차를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지가 가장 궁금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바로 체크해 드릴게요. 예, 전화 주시죠. 금년 11월 달에 입주 예정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지금 제가 급하게 좀 메모를 좀 해놨는데요. 예. 일단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가 굉장히 입지가 좋아요. 예. 네, 또 이제 신도림역 같은 경우는 향후 여기 GTX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신도림의 주거지의 가치는 사실은 예. 꾸준하게 그냥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잠깐 먼저 제가 이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신도림의 좀 약간 특징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예. 이 GTX 호재를 일단 떠나서 예. 신도림의 입지 자체가 예. 보면 여의도하고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예. 여의도 접근성도 좋고 바로 옆에 영등포하고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예. 또 학군이 발달해 있는 목동과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자 사면을 한번 보시자고요. 예. 남쪽으로 내려가면 대규모 업무지구인 지벨리라고 있잖아요. 예. 뭐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 이렇게 말하는 곳. 예.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각 네 방향면으로 딱 봤을 때 굉장히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금융 중심의 여의도 업무지구. 또 예. 상업지와 업무지구가 튼실하게 받쳐주고 있는 영등포, 또 예. 목동을 통해서 조금만 더 지나가면은 마곡지구, 여기에 또 중소규모의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지벨리까지 굉장히 입지적인 가치가 좋기 때문에 예. 사실은 실거주자들이 굉장히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최근처럼 이렇게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괜찮은 지역들의 가격 탄력성이 높게 올라가면은 신도림도 덩달아 가격이 쭉쭉쭉 올라가 주거든요. 예. 더하려나 특히나 영등포 쪽에 그 신길 뉴타운이 조성됐잖아요. 예. 신길 뉴타운이 조성되면서 주거지의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그 신길 뉴타운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니까 신도림이 그 기존에는 목동의 영향만 받아서 주택 가격이 올라갔다라면 이제는 이 신길 뉴타운의 영향까지 받아서 양쪽에서 영향을 받아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으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입지적 가치가 예. 기존보다 더 좋아진 거예요. 예. 자, 그럼 이걸 제가 왜 설명을 드린 거냐면 예. 지금 이 지역을 제가 그러면 팔고 내가 지금 일산에 분양받은 걸 가서 사는 게 맞느냐가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신도림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걸 딱 정리를 조금 해보니까 앞으로 예. 지역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죠. 예. 자, 그런 서울의 거를 내가 포기하고 예. 일산을 갔을 때는 예. 물론 일산도 좋아요. 굉장히 거주하기 좋고 편의시설도 잘 돼 있고 살기도 좋고 또 예. 서울과는 다르게 조금만 좀 벗어나면 식사지구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자연환경도 굉장히 좋고 예. 그런데 우리가 주택이라는 특히 부동산의 가치적 상승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 어쨌거나 서울보다 상승력이 높은 건 아니고 서울의 상승력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닌 건 분명한 사실인 거잖아요. 예. 그럼 이걸 놓고 봤을 때 정확히 우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신도를 먼저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예. 근데 자, 문제는 뭐냐면 예.
자, 매도 시기 결국은 신도림 2차를 동아 2차를 언제 매도할 거야? 자, 2018년도에 해서 등기를 언제 받으신 거예요? 등기를. 그 등기는 안 받고 분양면허고 금년 11월 달에 잔금 줄 때 등기가 되는 모양입니다. 아, 그럼 올 11월에 등기를 하시는 거네, 그죠? 예, 아직 등기는 안 네. 했습니다. 자, 그러면 현 시점이니까 예. 지금은 이 일산 같은 경우 조정 지역에서 해제됐잖아요. 예, 조정 지역에서 해제됐으니까 일시적 이주택이 3년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지금 2020년 11월이잖아요. 예, 여기다 플러스 3년 하면은 예. 2023년 11월까지 동아 2차를 처분하면 얘를 일시적 이주택에 의한 9억까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는 해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얘가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동아 2차가. 아,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한 게 이거에 이 일산에 있는 아파트의 양도 차익이 신도림 거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니 예, 예. 2주택이 되더라도 예. 이 일산 거를 나중에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싶거든요. 왜냐하면 예. 내가 지금 좋은 거를 포기하고 새로운 걸 갔을 때는 그 새로운 게 내가 예. 좋은 걸 포기했을 정도의 기회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비용을 나한테 줘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했다라면 내가 잘못 선택하는 거잖아요. 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드는 거잖아요, 내가. 예.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일시적 이주택에 의해서 기존 주택 비과세만 생각하지 말고 예. 요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그러면 예. 일단은 일시적 이주택으로 한번 털겠다. 예. 이 동아 2차를 이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거든요. 예. 이걸 한번 정리를 하고 예.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자 신도림은 목동의 영향과 영등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주거 지역입니다. 라고 분명히 제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해볼 수는 있어요. 대신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우선 일산으로 가세요. 가시고 동아 2차 처분을 해요. 비과세 받고. 예. 그리고 일산 거 등기하고 1년 지난 다음에 예. 1년 지난 다음에 서울에 새로운 또 구입을 하세요. 자금이 남으실 거 아니에요. 예. 예. 서울에 새로운 걸 구입하시는데 어디다가 영등포 신길주 타운이나 목동 지역에 그렇게 하면 그러면 또 일시적 이주택 상황이 되잖아요. 구입할 처지는 안 되거든요. 아, 이걸 입주해버리면 구입할 상황이 안 된다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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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 전세 놓고 예. 신도림 거 전세 놓고 예. 일산 거를 일단 가셔서 예. 예. 등기하고 일단은 2년은 넘어야 되니까 예. 예. 그때 일산 걸 정리하고 다시 서울로 오세요. 아, 예. 네, 아시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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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은 동아를 전세를 놓고 일산으로 움직여라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한 분 더 만나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은평구 녹본동에 있는 북한산 푸르지오 24평을 2015년 분양받았는데요. 네. 24평 분양받았는데, 네. 이제는 좀 팔고, 네. 다른 데로 재투자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거주를 못 하거든요. 네. 거주 못하는 상황에서 그게 맞는 건지, 매도하고 다른 용산이나 그런 데 갈아타는 게 좋은 건지, 그러면 만약 매도를 한다면 어느 시기가 좋은 건지 좀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북한산 푸르지오를 투자 목적으로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거주는 안 네네. 하시고. 그래서 네네. 이제 좀 갈아타 볼까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받으신 지역이 용산인가요? 네네. 용산으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투자 목적입니다. 대표님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이 주택 말고 또 다른 주택은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없고 오피스텔만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네. 빠져나가면 되는 거니까. 네. 현재 그러면 나한테 1주택 되는 건 이거네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거주는 요건을 못 채웠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거주 안 해도 되죠. 이거는 예전에 그 기준일 이전이니까 거주 안 해도 비과세 네네. 혜택 받는 주택이고. 네. 그게 지금 궁금하신 거는 새로 이제 구입하시는 주택도 거의 거주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매도를 하고 다른 용산으로 갈아타는 게 어떨까 하는 거죠. 그건 당연히 좋은 거죠. 그건 당연히 좋은 거예요. 자, 왜냐면 거주를 못 하는데요. 자, 거주를 못 해도 일단 거주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팔기 전에 어떻게 챙겨 보도록 하고요. 자, 앞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이 질문을 했을 때 부동산은 부동산마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입지적인 가치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그 입지적인 가치가 다르다 보니까 가격대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입지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입지 프리미엄.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1등급지가 있고 1급지가 있고 5급지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1급지가 좋은 곳인데 이 5급지가 1급지를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벅찬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도 화면상을 그냥 만약에 이 상을 놓고 지도를 그냥 크게 놓고 한번 보자고요. 지도를 크게 놓고 보면 자 크게 놓고 봤을 때 은평구와 좀 크게 구로 봤을 때 은평구와 용산구를 놓고 본다라면 입지적인 가치가 누가 더 높아요? 이건 당연히 용산구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어쨌건 내가 상위 급지로 가는 걸로 갈아타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건데 이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걸 말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제 주택수를 여쭤봤던 건 뭐냐면 자, 그럼 이거는 자, 어차피 9억까지는 거주 요건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조건 좋기, 자, 지금까지는 좋은데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없다라면 그리고 새로 내가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 이거는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되니까 무조건 안 된다? 그건 아니죠.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자, 일단 1주택자에 해당이 되면은 중과세는 일단 안 할 것이고. 그죠? 그리고 거주 요건은 언제까지 채우면 돼요? 내가 양도할 때. 그럼 그 양도할 때가 최소한 지금 갈아타면 용산권으로 갈아타면 기본으로 10년 뒤에 일어날 일인데 10년 뒤에 거주 요건이 지금의 거주 요건과 똑같을 거라는 거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정책의 변화 때문에 지금 미리 그냥 지금 현재의 정책을 고정시켜 놓고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겠다? 이거는 스스로 내가 이익 창출을 더 많은 이익 창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기하겠다는 소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저는 일단 갈아타시는 게 맞다. 그리고 시기는 이제 용산은 지금부터 막 용트림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제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번 폭발을 하면은 화산 터지듯이 한 번에 확 터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내가 상급지로 갈 때는 상급지가 더 커지기 전에 지금 빨리 내가 갖고 있는 걸 정리하고 가는 게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시기는 내가 이걸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 빨리 매도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네네. 네. 네, 워낙 용산에 호재가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빠르게 매도하고 갈아타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한 분 더 만나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네, 지금 중계동에 아파트를 매도를 했는데요. 네.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월계동의 미룡 아파트나 네. 창동의 주공 19단지를 알아봤는데요. 네. 매물도 적고요. 저층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지금이라도 그냥 여기 이 지역을 계속 주시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아타야 되는 건지 좀 알겠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어서요. 네, 연락 잘 주셨고요. 일단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매도를 하셨고 네. 미륵 아파트랑 창동 19단지 두 곳을 좀 관심 있게 봐두신 것 같아요. 네. 거주 겸 투자 목적이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어떤 전략이 좋을지 전략 바로 세워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곳 모두 좋은 곳을 보셨어요. 네. 두 곳 모두 좋은 곳을 보셨는데 네. 가격이 조금 비싼 것 같다 이거잖아요. 그죠? 네. 예전에 너무 내가 많이 알던 가격이 아니네 이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두 곳을 먼저 보신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이 두 곳이 앞으로 좋아질 게 확실하니까. 네. 답을 지금 알고 계시는데 망설이는 것뿐이에요. 근데 매물 자체가 없어요. 자, 매물 자체가 없는 건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근데 지금 가격에라도 네.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너무 많이 그리고 올랐는데. 네, 그건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게요. 지금도 설명드릴게요. 네. 우리가 보편적으로 매도 시기와 매수 시기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 도대체 언제 팔아야 돼? 도대체 언제 사야 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사람은 어쨌건 욕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매도 시기를 고민하는 이유는 오늘 내가 이걸 팔았는데 내일 이게 더 비싸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고 네.
오늘 내가 이 가격에 샀는데 내일 내가 산 가격보다 더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러니까 매수식을 못 잡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조금 비싸게, 그리고 조금 싸게. 이렇게 항상 매수식을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 네. 특히나 지금 아까 창동 19단지라고 그러셨나요? 네. 창동 19단지나 광운대 그 미미삼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자, 이 두 단지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역세권 개발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지금은 비록 재건축 이슈를 못하고 있지만 결국 이 두 단지는 여기에서 유일하게 유일한 건 아니죠. 재건축 다른 것도 하지만 재건축을 할 때 사업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개발의 타이틀을 지금 하나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두 개의 개발 타이틀을 갖고 있죠. 네. 그런데 이 개발이 이렇게 보자고요.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더 흐르면 흐를수록 이 개발에 대한 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더 구체화되겠죠. 네. 그러니까 개발이 구체화된다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은 더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네. 자꾸 구체화돼 가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개발의 목적을 갖고 집중을 받고 있고 이 타이틀을 들고 있는 곳은 언제가 가장 저렴한 거냐면 내가 본 그 시점이 가장 저렴할 때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물건이 지금 없어서 좀 고민이시긴 하시잖아요. 네. 물론 이것들이 최근에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물건이 많이 없기는 한데 반면에 워낙 여기가 기존에는 실거주가 굉장히 강했던 곳이고 네. 또 뭐 이 지역 내에서도 이런 아파트를 다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네. 근데 다행히도 올해 6월까지는 다주택 중과 안 할 거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해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4월 정도 되면은 물량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확률은 높아요. 네. 그래서 요때까지도 조금 지켜보시면서 네.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거예요. 아니 그럼 얘네가 비싸니까 네. 얘네처럼 이렇게 좋은 호재를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얘네보다 싼 거 없어요. 없어 그런 거는. 아, 네. 뭔가 하나 포기해야겠죠. 재건축을 포기하든지 역세권 개발을 포기하든지. 그럼 둘 중에 하나라도 포기하는 순간 나한테 오는 이익도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떨어지는 거죠. 하나 포기했으니까 반 준다라는 소리 아니에요. 딱 그냥 단순하게 비교 검토를 한다라면. 네. 그죠?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좋은 걸 알고 있을 때는 어떻게든지 그 틀에 올라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절대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지금이라도 조금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고 물건을 자꾸 못 구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많은 부동산을 거래하지는 마시고 한 두 곳 정도 있죠? 네. 두 곳 정도를 선택을 해서 확실하게 그곳한테 신호를 주세요. 네. 나는 무조건 이거 살 거니까 네. 가장 먼저 연락을 달라는 확실한 신호를 주셔야 그 해당 업소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물건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아, 예. 네, 그런 방법도 좀 구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네. 거기 미미산에서 3호 4차가 있잖아요. 네네. 3호 4차도 같이 봐도 괜찮을까요? 네, 같이 보세요, 같이.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뭐 체크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주변 분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랜 노하우와 경험이 있는 우리 대표님들과 얘기를 해본다면 조금 더 탄탄한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세미나를 활용해 보신다면 좀 구체적인 상담을 또 받을 수가 있는데 한 번 더 고지를 해주시죠. 네, 매주 금요일 2시에 네. 진행을 합니다. 이번 주는 이제 건너뛸 거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올해 어느 지역이 어떻게 앞으로 바뀌게 될지 또 이 수많은 주택 시장들이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그중에 여러분들 요즘 관심 많이 갖는 아파트 단지들은 어떤 형태를 갖게 될지 이러한 부분들 아직까지 다 올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평가로 보이는 지역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들이 어딘지에 대한 부분들 세미나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올해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과연 어디가 있을지 강연에 활용하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도록 하죠. 2020 저평가 핵심 지역이라는 주제로 합정역에 위치한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에서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월 3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이동주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02-6676-032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런 상담은 없었다. 모든 질문에 답을 드리는 즉문즉답 코너. 부동산 극한 상담. 극한 상담 시간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든 상관이 없는데요. 전화와 문자 지금 바로 주신다면 조금 더 간단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02-6676-0321번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8181로 보내주시면 부동산 전문가가 6분 안에 여러분들의 고민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극한 상담 시간 이동주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빠른 상담 기대해 봐도 될까요? 네, 열심히 많이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머 주시고요. 문정동의 올림픽 회미리타운 재건축 언제쯤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언제 진행될까요? 네, 워낙 입지도 좋고 대규모 단지고 또 주변에 호재도 워낙 좋아서 관심들이 많은 단지인 건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재건축을 하려면은 이제 안전진단이라는 큰 관문을 먼저 한번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아니면 재건축 초과 이 환수제 때문에 아직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단지들은 조금 이렇게 시간을 좀 보고 지켜보는 관망세를 좀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확하게 언제쯤 진행될지는 그 누구도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특징은 분명히 갖고 있는 곳이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좀 긴 안목으로서 여유 있게 기다리시면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결국은 항상 이겁니다. 재건축은 항상 이겁니다. 나중에 재건축이 늦게 되면은요, 그때 가서 그게 또 새 아파트로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길어진 시간만큼에 대한 이익은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시다면 조금 더 길게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서초동의 남부터미널 주변에 원룸 투자 궁금합니다. 실 전용이 23제곱미터 넘는다고 하는데 전망이랑 현재 적정한 가격선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실전용 23제곱미터면 7평 정도가 되는 거니까 적은 면적은 아니고요. 적정한 가격선은요, 항상 시장에서 정하는 겁니다. 네. 그 적정한 가격선은 시장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현재 입주한 지 1, 2년 미만 이런 것들의 매매 가격이 얼마인지를 살펴보면 조금 이게 분양가가 적정한지를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남부터미널 주변의 특징이 뭐냐면은 과거 이제 현재도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곳에 숙박업소들이 좀 많았어요. 그 상업 지역에. 근데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주거시설 또 다양한 숙박시설 공급으로 인해서 이 상업시설 기존에 있던 이런 숙박시설들이 좀 새롭게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바뀌면서 이게 주거용 시설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후화된 상업 지역이 주거 시설로 주거 환경으로 오히려 개선이 되면서 가치적인 상승을 이루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문제는 원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룸에 거주하는 수요자의 특징을 봤을 때 그 수요자들은 어느 쪽에 많이 몰려 있는 거냐면 또 어느 쪽으로 많이 출퇴근을 하게 되냐면 서초역과 교대역이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중심권에 있는 경쟁 상품과 내가 경쟁을 해서 얼마만큼 내가 많은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를 비교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우선 먼저는 서초역과 교대역에 있는 원룸부터 먼저 투자 목적이라면은 접근을 해 보신 이후에 차선책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조금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초역과 교대역도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부가현 1-1 힐스테이트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어떤가요? 향후 전망 당연히 좋고요. 네. 저곳은 입주해서 최소 10년 정도까지도 보유해도 무방한 곳이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부가현은 서울 도심 한복판입니다. 아현뉴타운과 마주보고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 1-1구역 개발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2구역, 3구역 추가적인 개발이 아주 또 앞두고 있고 이 모든 개발이 다 끝나면 거의 4만 세대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신도시급 규모의 대규모 도심 주거 타운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새 아파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보다는 장점이 너무나 많은 곳이다. 그래서 이거를 전망 당연히 좋고 처분할 이유를 생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망은 너무나 좋다고 하고요. 다음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연인데요.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암사동의 삼성 광나루 아파트 매수해도 되는지 어떨까요? 네, 일단 평수가 중대형 평수인데 근데 워낙 이 광나루 아파트가 한강변이고 또 8호선 역세권이고 그럼에도 가격은 조금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하시기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나 중대형이 갖춰야 되는 그 필수 요건인 주변의 그 휴게 공간, 그러니까 주변 지역 자체에 네. 그런 것도 갖추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는 이 광나루 아파트하고 바로 붙어 있는 단지가 거의 한 3,000세대에 이르는 굉장히 큰 단지가 이 광나루 아파트보다 더 좋은 입지 바로 붙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하고 바로 붙어 있는 게 그 3,000세대 아파트 단지거든요. 아마 가격 차이가 조금 나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이건 뭐냐면은 결국은 그 큰 단지가 움직여 주고 나면 항상 내가 쫓아가는 이렇게 후발주자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처음에 구입할 때 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항상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아파트를 먼저 구입하시는 게 우선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옆에 있는 대단지를 먼저 고려해 보라는 의견이고요. 다음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곤역의 벽산 블루밍 주상복합 소형 아파트인데요.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아마 저 수인선 월곡역에 지금 월곡 역세권 그 개발 도시개발 사업 이루어지는 곳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인 것 같은데요. 현재 수인선이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소래포도 바로 옆에 있고 역세권 개발 사업도 하고 소래포구도 현대화 사업하고 하니까 좋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월곶에서 판교까지 가는 월판선이라는 그 새로운 지하철 노선, 업무지구로 향하는 지하철 노선이 예정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가치적 상승을 이루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이 업무지구로 가는 노선이니까 결국은 이게 완공이 돼서 업무지구를 이용하는 수요자가 많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 주변 인프라라든가 이곳을 선호하는 수요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어서 괜찮지만 너무 빠른 투자도 사실은 좀 불리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같은 비용 대비 다른 곳으로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미 주거타운이 형성돼 있는 시흥시 같은 경우는 시흥시청 중심이 되겠죠. 이런 곳을 먼저 검토한 후에 그 차선책으로 검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견 드리고요. 홍제동의 홍제맨션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는 건 어떤가요? 자, 홍제동이 이렇게 구릉지로 이루어져서 한때 뭐 재개발을 해야 되는 말도 많았던 곳인데 노후주택가도 그만큼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맨션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면 굉장히 과거에 공급된 요즘으로 치면 저층 아파트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곳이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곳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만한 이유가 있고 가격이 저렴한 것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굉장히 낮은 소액 투자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내가 묻어뒀겠다 이 개념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라면은 조금 더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금요일에 준비되어 있는 세미나에 참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02-6676-032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8281 문자 보내주셔도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방송 끝나더라도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활용해 보시고요. 저희는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에 대한 고민, 궁금증 무엇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빠르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종로구의 소인동의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 전망이라든가 네. 매도 시기 좀 궁금하거든요. 오피스텔을 투자하시려고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특별히 봐두신 오피스텔이 있을까요? 저기 종로 한라 비발디 운종가. 종로 한라 비발디 운종가를 투자 목적으로 수익형으로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투자할 만한 곳인지 좀 어떤지 대표님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받아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보니까 2022년 9월 예정으로 해서 이제 공급을 한 건가 봐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수익형 목적으로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수익형 목적으로 구입하시려고 한다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네. 지금 잠깐 지도 때문에 그러는데, 예. 자, 제가 한번 볼게요. 다시 네. 한라 비발디 운종가죠. 네, 네,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고 왜냐하면 자 우리가 수익형이라는 건 뭐예요? 수익형이라는 거는 수익형으로 운영할 거야. 이때는 월세를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월세를 받으려면 월세를 낼 수 있는 수요자가 많냐 적냐만 우리가 따져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입지가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도심의 오피스텔이 초역세권일수록 유리하고 초역세권이 아닌 경우에는 조금 불리한 면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라 비발디가 세대수가 꽤 되는 500세대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죠? 500세대 이상의 규모이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 좀 어설픈, 예를 들면 100세대, 200세대짜리보다는 훨씬 더 단지 자체가 갖고 있는 편익시설이라든가 규모라든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경쟁 상품은 충분히 된다. 약간 역하고 약간 거리 차이가 있는 것 정도는 충분히 상세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곳 자체가 워낙 도심 한복판이고 뭐 동대문 쪽이라든가 아니면 대기업들이 많이 몰려있는 대기업 사옥들과의 접근성이 좋으니까 월세를 받기 위한 수요자들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도심이라는 특징 때문에 앞으로 월세가의 상승 여력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월세가 상승한다라면은 수익형도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할 수 있으니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는 단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에 내가 근데 월세를 받긴 받는데 나는 차익도 조금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어 이런 만약 고민을 하신다라면은요. 그 차익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원룸보다는 1.5룸이나 2룸이 조금 더 유리하세요. 월세도 받고 차익률도 조금 높고. 왜냐하면 1.5룸이나 2룸 같은 경우는 전세가를 되게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매매가 올라가는 게 원룸보다는 조금 유리한 건 사실이니까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무엇을 최종적으로 결정할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떤 목적으로 투자를 할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나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저는 강동구 송내동 네. 247번지하고 10번지, 11번지인데요. 네. 그게 공동 건축물로 이제 옆집하고 같이 건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3세대라는 다세대 주택으로 지었는데 원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옆집 거는 200-7번, 11번지는 네. 옆집 라인이고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거는 200-7번지하고 10번지하고 이렇게 두 필지에서 총 원룸이 16채가 있어요. 네. 네, 근데 2012년도에 건축한 거고요. 네. 지금 거의 8년 차 이제 접어드는데 네. 이거를 보유를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매각해야 되는지 그 시점 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매도를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매도는요. 네. 이게 이제 10년 넘어가면 네. 또 이제 하자 같은 게 자꾸 나올 것 같고 이래서 제가 관리하기가 좀 힘들어서요. 알겠습니다. 바로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체크해야 될 걸 몇 개 좀 적어놨거든요. 네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네요, 그죠? 네, 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세 필지의 토지에, 네. 그러니까 세 분이 그러면 같이 건축을 한 거예요? 예, 세 번 했는데 어쨌든 제가 두 필지고 네. 200-7번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잖아요. 그 세 필지 위에, 그러니까 이렇게 필지가 세 개가 있으면 네. 세 필지 위에 결국 하나의 건물이 들어선 거잖아요. 네네. 그죠? 예.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다세대, 그러니까 원룸이니까 다세대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개수를 나눠 가진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나는 7번지 건 내가 다 갖고 있고 10번지 것도 일부 갖고 있고 이 이야기신 거잖아요. 네, 11번지는 맨 옆에. 자, 11번지. 중요한 건 이거예요. 11번지.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옆집 거고요. 네네. 제 거는 200-7번지하고 10번지가 이제 제가 소유하고 있는 네네. 거.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원룸이기 때문에 보니까 바로 강동역도 바로 입구해서 월세 받기는 아직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면 생각하신 것처럼 이게 노후화가 진행됐을 때 있잖아요. 네네. 노후화가 진행됐을 때 결국은 다세대니까 한 채 한 채씩밖에 팔 수가 없어요. 네네. 내가 이걸 통으로 매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전체를 통으로 매매하고 싶었어요. 예? 통으로. 통으로? 예, 200-7번지하고 10번지만 통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고요. 예,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건물을 고려하는 사람은 권리관계가 복잡한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네. 예, 권리관계 복잡한 걸 안 좋아하는데 내 거는 지금 물론 7번지는 나 단독 소유고 10번지는 일부만 갖고 있어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이거를 한 번에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입하려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게 뭐냐면 그냥 내가 다세대 한 곳에 다세대 주택 16개를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다세대 주택 16개라는 거는 내가 이게 다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바로. 네. 그러니까 매수인을 많이 만나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매수인이 건물이 노후화가 되면 될수록 더 만나기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언제 파는 게 가장 좋으냐면 지금처럼 월세가 굉장히 잘 나가서 수익이 딱 안정적으로 확보가 돼 있을 때 있죠. 네, 지금은 거의 한 90%는 전세를 놓고 있어요. 아, 또 전세를 놓고 있어요? 예. 자, 이 원룸이잖아요, 자금이 원룸. 없어서요. 자, 원룸은 수익률이 높아. 수익률을 잘 맞춰놔야 돼요. 그래야 거래가 활발해져요. 아, 그래서 일단 2012년에 입주하신 거니까 네. 입주 10년 차를 채 넘어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매도하기가 힘들어지니까 네. 지금부터 한 채 한 채 매도 전략 구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월세 받고 있는 것도 아니시라며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빨리 팔지 않으시면 나중에 노후화가 되면 더 팔기 힘드시다고요. 자, 첫 번째 네, 권리관계가 그래서 복잡하다. 저는 저기 네, 두 번째. 9번째하고 10번째를 네. 예, 통으로 지금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 통으로 팔고 싶은데 네. 사는 사람이 안 산다니까요, 그렇게? 아,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더 힘들어지니까 네. 그나마 지금 조금 새 거일 때 빨리 파시라고요. 예, 예. 나눠서 팔더라도 빨리 파시라고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빠르게 한 분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민 바로 들어볼게요. 네, 지금 처인구 역북동이고요. 네. 역북동 오미린 센트럴파크인데 앞으로 이제 전망이나 매도 시기 좀 알고 싶어서. 우미린 그다음에- 센트럴파크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매도를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조금씩 그러니까 그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주변에 조금 뭐 전체적으로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계속해서 생기는 것도 좀 있어서 아파트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네.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 것 같고 또 다른 곳으로 갈아탈 봐두신 지역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그거는 아직 없고요. 알겠습니다. 매도 시점 먼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받아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역북동의 이 아파트는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것들이잖아요. 네. 새로 조성된 택지지구. 네네. 그런데 이게 언제 팔아야 되냐? 네. 지금 파세요. 지금요. 네, 지금 팔고 더 좋은 곳으로 가야죠. 내가 판다는 건 좋은 곳으로 가려고 파는 거잖아요. 네. 자,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요. 자, 용인의 주거 중심지가 어디예요? 역북동이 아니잖아요. 기흥구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처인구가 아니잖아요. 네. 처인구가 아니고 기흥구하고 수지구잖아요. 네. 여기에는 대규모 주거타운이 대규모로 형성돼 있고 네. 호재도 뭐 경제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호재도 계속해서 꾸준하고 교통 호재까지도 있고 GTX 호재도 있고. 그런데 이곳은 자, 새 아파트로 조성되는 신규 택지지구기는 한데 기반시설 면이나 편익시설 면이나 호재적인 면이나 이런 거에서 이 대규모 시설 대비해서 밀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럼 앞으로 더 좋아진다는 가정, 그러니까 시간이 더 흘렀을 때 이렇게 기흥이나 수지가 좋아지는 게 더 빠를 것이냐, 내가 갖고 있는 이 처인구 이 역북지구가 좋아지는 것이 더 클 것이냐 놓고 봤을 때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보다 같은 출발선상에서 딱 서서 똑같은 시간이 지났어요. 100m 딱 결승점이 있는데 누가 먼저 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거냐 생각해보면 오히려 간단해요. 그럼 당연히 훨씬 더 좋은 호재를 갖고 있는 용인과 수지와 기흥이 훨씬 더 빨리 도달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시간을 내가 그 시간을 지연시키면 안 그래도 늦는데 내가 스타트도 늦게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난 더 뒤처지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시는 게 좋냐면 말씀드린 뭐 구성역 일대나 이런 데도 좋고 네. 정 거기까지 내가 못 들어가겠다 그러면 예를 들면 동탄에서도 남동탄의 호수공원 주변 있죠. 네네. 요런 데도 아마 이 역북지랑 가격이 현재는 좀 비슷비슷할 거예요. 네네. 그런데 왜 차라리 거기 가시는 게 낫자 그러면 거기는 워낙 대규모고 여긴 또 트램이라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네. 역북지구 그거를 보유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호재나 미래 가치적인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 만약에 가신다면 새 아파트 네. 현재 거주하고 계시니까 그렇지 네. 않고
기존 아파트 단지 중에서 내가 조금 옮겨가겠다 그러면 비슷한 가격대에서 조금 고르시되 어느 쪽에서 조금 머물러 보시는 게 좋냐면 분당선을 기준으로 치면 죽전역에서 구성역 있죠? 네네. 예, 요 사이에서 찾아보시는 게 좋고 여기 이제 어차피 구축밖에 없어요. 네네. 예, 근데 구성역 쪽은 가게 되면 조금 더 들어가지만 가격대가 만만치는 않을 거고 죽전역하고 보정역을 조금 먼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가시게 되면은 지금 갖고 계신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가시고요. 만약에 내가 처분하고 금액을 조금 더 올리겠다.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금액이 올라갈수록 자꾸 분당선, 신분당선 타고 위쪽으로 올라가세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 것 같아요. 네, 이 지역에서 중심권이라고 자꾸 붙으시라는 거예요. 중심권에서 떨어질수록 시간이 흐르면 나한테는 불리하다. 중심권으로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나한테는 유리하다. 이 기본 틀을 딱 정립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하이닉스가 지금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영향이 없을까요? 저 원북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 여기 처인구 역북지구랑 너무 멀어요. 조성되는 게. 그리고 설령 그게 조성돼서 효과를 얻더라도 거기로 접근할 수 있는 전체적인 교통망이라든가 수요자들, 거기에서 근무하는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곳은 차라리 동탄을 더 선호할 거라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방향을 잡아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화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내일이면 또 설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세미나는 한 주 쉬어가지만 다음 주에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 새해가 바뀌고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 어떻게 흘러갈까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아마 올해는 딱 두 번의 그 큰 텀이 한번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물론 6월 달까지 정부에서 일정한 혜택을 준다라는 그 시기도 존재를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반기에 가장 큰 텀이 한번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보유세에 대한 실제 고지서를 받고 나면은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0년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혼란기에 빠져든 시장일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럴 때일수록 저평가돼 있거나 아주 유망한 곳 이런 곳들을 미리 선점하는 개념으로 내가 확보를 하고 있다라면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오히려 위기를 넘긴 이후에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곳을 찾는 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0년 뭐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보유세나 세금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시장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미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찾아주신다고 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죠. 그렇죠. 이 저평가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가격이 비싼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가 정말 쌌는데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 곳들이 어떤 곳인지 찾아드리는 게 제 임무겠죠. 네, 그런 지역들이 또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 세미나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미나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연휴 끝나고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